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료의 상품화 과정과 오늘은 그 원가 계산하는 법, BEP,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손익분기점, 그걸 넘어야만이 뭐가 된다, 그때부터 이익이 창출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뭐다, 손에다 가지고 있는 투자된 금액을 까먹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적어도 뭐는 진행돼야 된다. 가장 잘 아는 기본, 자, 다른 사람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기타 등등 임대료하고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거기서부터 이익이 나기 시작하는 그러한 점, 그걸 BEP,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그렇게 하려면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상품화 되는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넘어가 보면요. 자, 식자재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구매 관리는 또 더 세세하게 들어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다음 기회에 또 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금수 및 저장 관리. 자, 금수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물건을 받을 때 이러한 물품의 상태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자, 그런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수량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 이런 상태. 자, 왜 그렇느냐? 우리는 공산품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현상? 네, 생물이다. 점점 더 어떻게 되고 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각종 생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패할 확률이 크고요. 자, 그 다음에 채소 같은 경우도 계절별로 가격대가 틀리고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품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하게 어떻게 되나요? 폐기율이 높은 그러한 형태로 변화된다는 것. 자, 그러므로 인해서 관리가 어렵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저장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자, 냉장 제품을 냉동에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되겠지요. 또 냉동 제품을 냉장고에 보관한다든지, 자, 이런 기법들, 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상세하게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출고를 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할 때 그냥 막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 낭비를 방지하면서 제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 어떤 데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다른 곳에 가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나요? 그쪽에서 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의 부재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자, FIFO, First In, First Out이 안 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 자, 우리가 냉장고에 야채를 보관해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먼저 들어온 야채들을 빨리빨리 써서 사용해서 다음 신선한 야채가 들어왔을 때 제대로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관리를 잘못해버리면, 자, 기존에 있던 야채에다가 또 새로운 야채가 들어오면 그대로 냉장고 안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그 안쪽에 있는 야채들은 어떻게 돼요? 녹아버리는 거예요. 물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냥 폐기할 수밖에 없는, 자, 그러면 비용만 낭비되는, 자, 그러면 그 돈도 어디에 들어간다? 푸드 코스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현상들이 발생된다는 거.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실수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는 냉장고, 냉동고에 들어가면 제품이 사용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랬을 때, 자,
우리가 비싼 제품들을 봅시다. 어떤 거 송이버섯이라든지 아니면 소고기의 아주 좋은 부위 이런 것들이 냉동 보관되어야 되는데 냉장 보관이 된다든지 냉장 보관되어야 되는데 냉동 보관이 될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그 제품들은 사용할 수 없게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저장 관리에서 도난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잘못 일드가 잘못되게 양을 푸짐하게 너무 많이 줘버리면 이윤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다?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 무엇이 중요하다? 밸런스가 중요하다. 왜 밸런스가 중요하느냐? 자,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또 내가 존재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우리 레스토랑을 찾아오는 고객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다? 상호 윈윈 되기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자, 우리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자, 아주 상태가 안 좋은 제품을 낸다든지 아니면 양이 적다든지 그러면서 가격은 정상 가격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고객들은 재방문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당장은 내가 이익을 볼 수가 있겠지만 점점 마이너스 추세로 떨어질 겁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고객들을 위해서 내가 막 퍼줘요. 양을 다른 집보다는 푸짐하게 해주고 아주 질 좋은 퀄리티를 제공을 해줘요. 자, 물론 그랬을 때 고객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뭐가 문제되나요? 나는,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나의 레스토랑에서는 이익이 나지 않고 마이너스가 난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장기간 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레스토랑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떤 현상 아주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이해가 되시죠? 입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다시 방문하고 재방문하고 한 해 지나고 나서 그 시즌에 또 그 맛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고 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점점 상승하겠죠. 발전을 하는데 오늘날 같은 경우에 너무 힘든 잡 중에 하나고 처음에 너무 에너지를 낭비해버리면 장기전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영업을 접어요. 그럼 누구 손해? 나도 손해. 고객들도 손해. 자, 그래서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서 적정한 이윤을 추구하고 고객들도 만족을 가져가고 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래야 뭘 할 수 있다? 롱런을 할 수가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계산법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자, 원가 관리. 자, 원가 관리는 코스트. 자, 비용입니다. 자, 이 비용은 경제적 가치를 의미하는데, 자, 투자 대비 나오는, 자, 이러한 이윤,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이윤이 어떻게 되는지 구성되는 것도 알고 왜 관리가 필요하는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경제의 원리에 대해서 아시죠? 최소의 투자 비용으로 최대 효과라고 하는데 이렇게 너무 가버리면 다른 경제하고 차이가 나는 게 이러한 음식은 조금 인간미도 있어야 되고 좀 푸짐한 면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맛과 서비스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요. 자, 그랬을 때, 자, 이윤의 극대화를 하더라도 적정한 밸런스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 막말로 뭐예요? 유기간 다 지나가는 제품과 싱싱하게 방금 나온 원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거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 사람은 어떤 현상, 유기간 다 돼가는 아주 저렴한 제품들만 사요. 한 번씩 보면.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그 제품들의 먹을 수는 있지만 맛에 대한 퀄리티는 보장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제품을 파는 사람과 아주 우리 고객을 우리 레스토랑을 찾아오는 고객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만든 음식의 퀄리티는 반드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생산 관리인데 이러한 음식은 생산 관리도 잘해야 된다. 왜? 계속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주 맛있게 국을 끓여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들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데우다 보면 자, 간을 맞춰놓은 것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어떻게 된다? 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 맛의 국과 나중 맛의 국의 차이가 나겠죠. 맛의 차이. 자, 그러면 어떤 현상? 고객들이 제대로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안 찾아오겠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품질을 유지해야 된다. 자, 그러면 공산품하고 틀린 이유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 자, 또 이러한 부분들은 또 인간의 맛에 너무 의존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좀 더 과학적으로 계속 접근을 해야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맛에 대한 테스트도 당도계라든지 아니면 염도계를 가지고 정확한 수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우리가 원가 구성과 비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은 세일입니다. 세일즈. 세일 아시죠? 자, 이 세일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로스 세일, 넷 세일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로스 세일은 뭐예요? 자, 우리가 판매된 금액에 세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비용입니다. 벌어들인 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넷세일은 우리가 벌어들인 돈에 세금을 뺀 돈을 넷세일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이 그로스 세일인데, 자, 이거는 고정비, 자, 픽스드 코스트, 자, 고정된 거, 픽스드, 박아놓은 비용,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도저히 뺄 수 없는 비용이다. 자, 어떤 금액이 있을까요? 자, 준비를 하기 위해서 투여되는 비용. 자, 아침에 10시부터 가게를 오픈한다. 그러면 몇 시? 적어도 9시에 나와서 청소하고, 그 다음에 유리창 닦고, 그 다음에 온도 올리고, 그 다음에 재료 준비하고, 자, 이런 시간들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을 픽스드 코스트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정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저녁에 마치고 가야 된다. 그러면 마치고 나면 바로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날 사용했던 모든 그릇들에 대해서 씻고 소독하고 말리고, 그 다음에 장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자, 닭집 같은 경우 필터링을 통해서 기름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시간들, 반드시 필요한 시간들, 자, 이런 시간들을 뭐다? 픽스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자, 변동비. 자, 변동비 같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variable fixed입니다. 자, 이 의미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손님을 받을 때 100명 온 손님을 치기 위한 인건비가 있고요. 자, 200명을 맞이했을 때 들어가는 인건비가 똑같은 게 아닙니다. 변동이 생기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누구는 휴가를 갔다. 누구는 휴일이다. 왜? 거의 한 달 내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자, 그랬을 때 여기에 투여된, 자, 100만 원에 5명이 들어갔다면 200만 원일 때는 8명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생산성에 따라서 틀리겠죠. 자, 100만 원에 5명이 들어간다면, 자, 이러한 사람들의 업무 스타일이 아주 엑셀런트하다, 뛰어나다.
그랬을 경우에 비용과 투여된 인원과 자 우리가 초짜들이 일을 한다. 그러면 5명이 필요하지만 몇 명, 적어도 6명이나 7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런 비용들은 변동비다. 틀리다는 거. 자, 거기에다가 이익이 추가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손익분기점에 대한 매출은 고정비, 픽스드 코스트, 그 다음에 베리어블 코스트, 자 이런 부분이 되고요. 합쳐진 거. 자, 그 다음에 총 공헌 마진은 마진 같은 경우에 자 매출액에다가 변동비를 빼면 고정비가 되겠습니다. 자, 비용. 자, 그 다음에 총 공헌 마진 같은 경우 자 단위 공헌 마진과 또 그 다음에 매출량 자 이런 부분들 숫자가 나온다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자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 도표 나중에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손익분기점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자 매출량과 자 이걸 살펴볼 때, 자, 매출액은, 자, 세일즈, 총 비용은, 토탈 코스트, 비용과, 자, 그 다음에 고정비와 변동비, 자, 이러한 부분들은 고정비는 계속 일정하게 나가는 비용입니다.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세일이 높든 낮든, 항상 해야 되는 비용 중에 하나가 고정비. 자, 변동비 같은 경우에 자, 우리가 많이 사용하면 많이 나오고 적게 사용하면 적게 나오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자, 전기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약간 베리어블 변동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물, 가스. 손님이 많이 오면 많이 사용하니까 점점점 올라가는 그러한 비용. 자, 그런데 계속 고정해서 그대로 나가는 거는 메인스들 비용. 월급 주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일일 알바 불러서 쓰는 거는 변동비가 되겠죠. 고정비가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임대료, 그 다음에 보험료 같은 경우는 계속 일정하게 나가잖아요. 근 1년 동안. 1년 지나고 나면 또 변동이 생길 수 있겠지만. 자, 이런 부분들은 뭐다? 픽스드 코스트고, 베리어블 코스트는 자, 손님이 많이 오면 많이 나가는, 사용할수록 많이 드는, 자, 이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점이 뭐다? 손익분기점,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BEP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이걸 실전에 투입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억을 투자해서, 자, 이게 설렁탕인가 곰탕인가 설렁탕입니다. 설렁탕 한 그릇에 얼마 5,000원씩 판매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BEP를 어떻게 구해내느냐. 그 다음에 내가 자 여기에 보면 이익이 나와 있죠. 그죠? 자 이익이 나와 있으면 여기에서 이 이익을 얼만큼 가져가고 싶은가. 나의 목표. 자, 월 300만 원을 가져가고 싶다. 직원들은 월급 다 주고 재료비 다 빼고 임대료 다 빼고 기타 등등 빼고 뭐 내가 300만 원을 벌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설렁탕을 가지고 얼만큼을 팔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숫자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정도는 항상 체크할 수 있는 자질을 키워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자면은 설렁탕인데 순이익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제조 원가가 얼만큼 되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5,000원을 받지만 재료비하고 인건비 자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들 그러니까 인건비 그 다음에 전기료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500원이 들어간다. 재료비는 1,500원이 들어간다. 자, 이 정도 같은 경우에
자, 2,000원이 나온다. 이러면 제조 원가가 2,000원이라면 실질적으로는 비용 자체가 가격을 한 얼마 정도 받아야 될까요? 7,000원 내지 8,000원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버리면 거의 몇 프로? 네, 원가가 40% 정도 되겠죠. 그죠? 자, 원가가 40%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나가는 돈들을 살펴봤을 때, 뭐 관리비 100만 원, 임대료 200만 원, 인건비 300만 원. 자, 관리비나 임대료 안에 뭐 전기수도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600만 원이 나가고 있다. 총 이제 600만 원이 나가야 된다. 자, 그러면 재료비는 또 따로 빼야 되겠죠. 그죠? 자, 이 돈들은 자,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여기에 보면 자, 손익분기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0원의 원가다 보니까 한 그릇을 팔면 몇 그릇 얼마? 3,000원이 남겠죠. 그죠? 그러면 이 3,000원이 뭐다? 자, 한 그릇 팔면 3,000원이 남는다는 계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금액은 뭐다? 재료비를 뺀 상태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재료비는 빼놔놓고 한 그릇 팔면 3,000원인데 이 3,000원이 600만 원이 돼야 된다.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하고 기타 등등 비용들. 자, 그렇게 하니까 몇 그릇이 나온다? 2,000그릇을 팔아야 600만 원이 나온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업하는 일수가 며칠이다? 우리가 자, 25일이다. 자, 그랬을 때 자, 2,000 나누기 25일을 해보니까 설렁탕이 몇 그릇? 80그릇이네요. 그러면 80그릇을 팔아야 25일인데 매일매일 기본 80그릇은 팔아야 뭐가 된다?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BEP가 됩니다. 손익분기점이 되더라. 그러면 이 손익분기점을 토대로 해서 80그릇 이상 팔면 그때부터 남는 거고 80그릇 이하로 팔면 그때는 뭐다? 손해다. 내가 끝을 깔아먹는 자 그러한 부분이다. 아시겠죠? 손익분기점 이렇게 계산하는 법.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나의 목표 금액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 나는 300만 원을 벌고 싶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 나의 목표는 300만 원이고 비용은 600만 원이니까 토탈 900만 원의 돈을 벌어야만이 손익분기점을 제하고 그 다음에 300이 남겠죠. 그죠? 300만 원이. 자, 그랬을 때 계산하는 방법. 자, 우리가 계산할 때 자, 3, 3은 9, 3,000원씩 남으니까 3, 3은 9, 몇 그릇? 자, 3,000그릇을 팔아야만이 뭐가 난다? 300만 원에 대한 이익이 남겠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3,000그릇은 하루에 몇 그릇을 팔아야 되겠다? 자, 120그릇을 팔아야 내가 원하는 목표 금액 300만 원에 대한 이익을 받을 수가 있겠다.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는 법을 한번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이쪽 업계에 계시다면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그러한 계산법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원가가 들어올 때 우리가 한 그릇에 대한 계산을 잘 할 수 있도록 자, 분리해서 어떻게 본다면 수학이 아니라 산수니까 여러분들이 수시로 중간중간 연습을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자, 그곳에서도 투자 대비 비용들이 어느 정도 나가고 얼만큼 내가 목표하는 바를 벌려면 얼만큼을 팔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가셔야 막말로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지 않는 그러한 경영 관리가 된다는 거 명심해 두시기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